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 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인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 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네 번째 시간으로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글로벌 현황과 우리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실무자분들은 ESG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한번 지금 현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회가치연구원 CSES가 발간하고 우리 인노소셜랩이 연구 저술한 ESG 정보 공개 핸드북이 있습니다. 우리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ESG 정보 공개 법적 의무화란 기업의 환경사회 거버넌스 관련 정보를 법적 규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ESG 정보 공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것인데요. ESG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EU의 ESR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역별 공개인데 ESG 영역별 정보를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파리 기후협약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TCFD 이게 이제 IFRS, ISSB로 통합이 됐죠. 복잡하지만 그래서 TCFD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환경정보 공개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형태의 방법인데요. 보고서 형태 공개는 EU의 ESRS 보고서라든지 지배구조 보고서든 별도의 어떤 보고서 형태 또는 연례 보고서에 통합되는 이런 형태로 공개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정부가 또 정보 공개 사이트가 운영하는 곳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입력해서 플랫폼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제품과 서비스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직접 표시해서 재활용 소재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ESG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일한 한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꼭 필요한 일인가라고 했을 때 이미 제품과 서비스나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든지 고객 소비자라든지 거래 협력 기업이라든지 정부 지자체 이런 곳들이 그 기업이 환경사회적으로 얼마나 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통합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명 경영이라든지 책임 경영, 공정거래, 준법 윤리 경영 실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실행의 공식화, 제도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의무화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책임을 지게 되고 이것을 잘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 ESG 투자가 확대되고 또 투자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또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ESG 정보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제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생기고 또 시민사회에서 기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 협력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사슬의 ESG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가치사슬이 얼마나 리스크,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ESG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국정과제에도 ESG가 연결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 EU 같은 경우는 EU 그린딜과 또 EU의 지속가능 보고 원칙 ESRS가 딱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EU 그린딜을 얼마나 기업들이 잘 실천하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정부 지자체 입장에서도 투자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기업들이랑. 그래서 투자 거래의 ESG 리스크를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 고객, 소비자, 그리고 거래 협력 기업, 정부 지자체에게는 매우 기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지금 지난 국정과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SG에 대한 통합정보 공개 의무화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ESG 정보 공개가 그러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스텝 1단계 영역별, 제품별 정보 공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EITI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지간한 기업들의 환경정보, 폐기물 정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공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RX에 들어가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거버넌스나 소유 지배구조, 또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본다라고 하면 재활용 가능 여부 표시들이 저렇게 잘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 보면 큰 공사장에 이렇게 현재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특히 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하는 부분들이 제도화되면서 부분적으로 기업의 ESG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우리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통합돼서 보고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스텝 2단계에 있어서 ESG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통합 정보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2021년 1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ESG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예고했었는데 이제 이게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에 대한 어떤 관심과 붐이 확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과도한 부담을 주장하게 됐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ESG에 대해서 반 ESG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유럽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좀 미국도 바라기 이런 정부였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안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를 취했었는데 이번 정부에 이제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상장사의 ESG 공시기준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ESG의 우수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27년부터는 최소한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모든 상장사는 아닐 거고 상위에 있는 좀 큰 상장사들이 2027년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내용을 가지고 2028년에 별도의 보고서가 되든 아니면 연례 보고서에 통합이 되든 아니면 플랫폼에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를 하든 이런 식으로 보고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인데요. EU는 ESG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통합 보고하는 것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14년에
EU가 NFRD라고 해서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쭉 거의 10년 기간 동안 준비를 해오다가 2022년에 EU CSRD, ESRS라고 해서 EU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른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임직원 1000명 이상 그리고 순매출 5천만 유로 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2024년 회계연도의 내용을 가지고 2025년부터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EU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또 특히나 중견 중소기업들 또는 비상장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지를 전 세계에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EU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라고 하면 또 다른 나라에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EU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EU는 매년 발간하는 연례 사업 보고서의 일부로 통합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보시면 ESRS1이 일반 요구 사항이고 ESRS2가 일반 공개 사항이고 또 주제별로 ESRS E1에서 5 또 사회에서 ESRS S1에서 4 그리고 ESRS G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변화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자체 인력이라든지 가치사슬례 노동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24년 연례 보고서에 이런 ESRS 내용들이 통합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를 한 다음에 집행을 중단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2022년에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상장사의 등록 신고서, 즉 상장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SEC에 제출하는 그 신고서와 함께 연차 보고서에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관리 지표 및 목표, 그리고 재무제표 주석에 심각한 기후현상 관련 비용과 손실에 대한 항목을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TCFD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도 스콥 1과 2는 의무 공시라고 스콥 3는 선택적 공시를 해라. 그리고 기후 시나리오 분석과 전환 계획 그리고 탄소 내부 가격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해라 라고 해서 4년 3월에 최종안이 채택됐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 상장사 중심의 기후 리스크, 지출, 목표, 전환 계획을 공시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연차 보고서에 적용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거래하려면 온실가스 그다음에 TCFD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업들이 막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발표된 2024년 3월에 최종안 채택된 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미국의 석탄 석유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중단했고요. 또 2025년 3월에 SEC가 규정 방어 변론을 중단 통지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미국의 증권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행정법원의 소송 절차가 정지되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 9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위기 조장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멈춰진 상태다. 이렇게 퇴보되고 있는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이 ESG에 대한 특히 기후공시에 대한 내용들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TCFD 의무보고를 시행 중에 있고요. UKSRS를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형 상장사 500명을 초과하거나 또는 비상장 기업들 중에 500명을 초과하거나 매출 5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회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연차 보고서에 통합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기업들의 연차 보고서를 보면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에 ESRS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UK도 SRS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 스탠다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2024년에 승인 공고를 제출했고 2025년 6월에 초안 공고 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CFD의 정보 공개 의무화 대상 기업부터 단계별로 확대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우리 국제회계 표준의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IFRS, ISSB, S1, SASB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리고 S2, TCFD의 내용을 소폭 수정해서 적용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2026년 회계연도, 즉 2026년의 정보를 가지고 2027년부터 보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TCFD,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IFRS, ISSB를 적용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미 TCFD도 영국과 함께 의무보고 시행 중에 있고요. 또 ISSB S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SSB S2가 바로 TCFD인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 기후 관련 재무 정보의 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면 적용 시기 및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500만 호주 달러, 자산 1억 달러, 직원 수 500명 이런 것들, 즉 이제 큰 기업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IFRS, ISSB S2는 의무 보고를 하고 있고 S1, SASB에 대해서는 자율선택적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연차 보고서에 통합되어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인데요. 일본은 2025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후에 의무화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SBJ라고 해서 일본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민간단체죠. 여기에서 2025년 3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했고요. IFRS, ISSB, S1, S2에 따라서 연차 보고서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현재 지금 IFRS, ISSB, S1, S2가 의무화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일본도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언제 확정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상장사의 스콥 1, 2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장사가 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속가능성 투자 종목에 해당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ISSB 형식으로 정보 공개를 해라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어떤 지속가능성,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ESG 투자 펀드 종목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ISSB, 즉 연차 보고서에 ISSB, S1, S2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는 것을 권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홍콩은 2025년 기후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회계연도부터 IFRS, ISSB의 S2 공시를 의무화했고요. 대기업 시행 후에 단계적으로 확산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브라질, 뉴질랜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2023년 빠르게 기후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회계연도부터 IFRS, ISSB를 공시 의무화했고요. 특정 기후보고 사업자, 화석 에너지 관련 사업자라든지 탄소 다배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023년 기후공시 의무화 후에 단계별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BI가 이 인도에 있는 비즈니스 리스폰시빌리티 앤드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BRSR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발표했고요. ISSB, IFRS를 준용해서 지금 역시 TCFD를 의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회계연도 기준 상위 150대 기업의 상장 기업을 의무 적용했고요. 또 1000대 기업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브라질 보면 지금 2026년부터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는 기후공시 의무화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에큐온캐피탈, 에큐온저축은행과 인스비TV가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 ESG 월드와이드 이슈, ESG 의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ESG 공시 의무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글로벌하게 미국을 제외하고 온다라고 하면 EU와 영국과 호주와 뉴질랜드와 인도와 일본 모두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의무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큰 상장 기업부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IFRS, ISSB, S2, 즉 TCFD에 대한 대응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글로벌 ESG 의무 공시의 기본 요건으로 확산 중에 있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응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개하고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략과 리스크 관리와 지표 및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연차보고서, 연례보고서에 IFRS, ISSB를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게 통합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로드맵을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면 당장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이제 연차보고서에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된 보고서로, 즉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독립된 보고서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GRI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의 대부분이 다 GRI를 따르고 있고 GRI 역시 그 안에 TCF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신다라고 하면 선택 1은 GRI 활용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RI 보고서를 발간하되 장점이 뭐냐면 TCFD를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의 통합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TCFD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GRI는 환경 영역의 거의 모든 부분, 사회 영역의 거의 모든 부분, 거버넌스 영역의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속가능 경영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책임 경영 차원, 투명 경영 차원에서 GRI를 이용하셔가지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권장할 만한 수준이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TCFD만 가지고 보고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TCFD 보고서만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SSB, IFRS, S2 TCFD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공시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한 장점은 ESG 의무 공시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만 하다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의 통합 관리 및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할 때 따로따로 대응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GRI를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 경영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이 TCFD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한 트렌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공시, 즉 TCFD에 대한 의무 공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ESG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성장 동력으로 또는 정말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면 GRI와 같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자발적인 공시를 하는 것이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